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5세가 되시면은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메디케어 가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됐나 보다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이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셔서 아주 치열하게 이민 생활 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이 한인사회에 계신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은퇴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모기지를 다 페이한 주택 또는 아직 모기지가 남아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시고 또 약간의 현금을 가진 분들이 아마 전형적인 은퇴한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퇴 자금 생각하시죠? 내가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매달 받는 연금은 얼마가 됐지, 소셜 시큐리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그 외에 연금 보험 가입하시고 또 은행이나 아니면은 금융 상품을 구입하셔서 매달 들어오는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일반 아파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달 렌트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금이 몇 살까지 쓰실 자금을 준비하신 걸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은퇴한 후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일까요? 그리고 혹시 롱텀 케어는 준비를 하셨나요? 롱텀 케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준비하신 자금으로 앞으로 은퇴하신 후에 몇 년간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롱텀 케어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롱텀 케어 준비를 미리 못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건강이 쉽게 망가질 줄 몰랐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롱텀 케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롱텀 케어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널싱홈, 우리 한국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양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롱텀, 장기간 케어를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로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간, 롱텀으로 요양시설에 입원하셔서 케어를 받으시는 것,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롱텀 케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롱텀 케어, 그러면 우리 이거 메디케어 65세가 돼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메디케어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메디케어 보험은 딱 100일까지밖에 안 돼요. 딱 100일이 지나게 되면 그 병원에서 나오셔야 돼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또는 나오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입원하는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메디케어 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롱텀 케어, 양로원에 들어가셔서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은 아주 비싼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2년 뉴욕주 통계를 보면요, 뉴욕시에서는 평균 비용이 하루에 340불, 1년으로 치면 12만 4,10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평균 비용이 390불, 하루에 390불이고요. 1년으로 치면은 14만 2,350불이 됩니다. 업스테이트 쪽으로 올라가셔도 그 비용은 마찬가지로 발생할 거고요. 뉴욕주가 아니어도 다른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롱텀 케어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또는 뭐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로 커버를 받지 못하시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양로원 비용으로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메디케어는 100일까지 커버되고 그거보다 긴 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그러면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메디케이드로 받으시는 겁니다. 메디케이드가 사실 롱텀 케어 비용을 커버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메디케이드를 가입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부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의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연세가 있는 분들께서 장기간 요양시설에 들어가셔서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한 이유는 재산을 보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재산을 둘 다 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부부인 경우에 월 수입이 1인인 경우에는 월 934불 미만이셔야 되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1367불 미만으로 월 수입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산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재산을 보는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나. 1인의 경우에는 16,800불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24,600불 미만으로 재산이 없으셔야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은퇴하시는 분들 재산도 있고 어디 은행 통장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부동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이 있는데 몇십만 불짜리 집이 있고 그게 모게지도 다 페이오프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이 있다. 내 친구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것은 왜 그런 거냐 하면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에서 아까 일정 부분의 재산 이상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재산으로 치지 않는, 그러니까 예외로 취급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텐데요. 뉴욕주 2022년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예외가 되는 재산들이 현재 매달 현금을 지급받고 있는 IRA 어카운트 또는 우리가 401k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이 젊었을 때 본인 재산에서 인컴에서 돈을 통장에다 IRA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있다가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연령대가 연령이 지난 후에 그 돈을 가져오시는 거죠. 가져오실 때 그때 가서 인컴 텍스를 내는 것. 그때는 그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어카운트 자체의 금액은 예외로 쳐줍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 뭐 옷이라든지 가구, 가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예외로 쳐주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자동차, 또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장례기금, 1,500불 미만의 장례기금 또는 생명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캐시밸류가 있는 것들 있죠. 캐시밸류가 1,500불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지불한 장례 비용을 미리 지불해 놓으실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예외로 쳐주고요. 무엇보다도 큰 것은 뭐냐면 본인이 거주하거나 본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예외로 취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액기리가 현재 뉴욕주에서는 95만 5천 불 미만이면은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은 예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의 재산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메디케이드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여기 홈케어도 받으시고 또 데이케어 센터에 가셔서 또 보시고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또 병원에도 가시고 병원에서 약도 타시고 또 메디케이드 택시를 타고 집에서 또 병원 데이케어 센터 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메디케이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가 공짜, 정부가 제공한 공짜니까
나중에 이걸 내가 갚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사실은 메디케이드 만약에 재산이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외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아예 재산이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 저는 지금 이제 집에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드시면 집이 있고 아까 예외 취급을 받으셔가지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셔서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셔서 더 이상 그 집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또는 본인과 또 배우자가 모두 다 널싱홈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불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다 다시 갚으셔야만 합니다. 원래 법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이런 유언 상속 법원에 들어가시게 된다. 이 집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유언 상속 법원을 통해서 유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유산에 포함되는 순간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린을 걸게 되어져 있어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크레딧을 달라고 청구서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받으면 그것을 다 미리 정산을 한 후에 남은 돈만 네, 유산으로서 자녀분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네, 그런 소문들 들어보셨죠? 네,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받으면 그 집을 정부가 가져간다.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공짜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네, 그러면 내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 전에 이 집을 내 자녀한테 먼저 주죠. 네, 내 자녀한테 먼저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이 주택을 미리 자녀들에게 주고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미국 전체, 아마 50개 주 전체에서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롱텀 케어, 그러니까 양로원에 들어갈 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신청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간 자산 이전 기록을 리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뭐 자녀에게 줬다, 아니면 이것을 누구에게 팔았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무료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준 경우 시가로 계산하셔서 메디케이드 지급 기간을 약간 이제 벌칙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게 페널티 피어리드라고 부르는 건데 메디케이드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널싱홈 비용이 한 달에 10,000불이라고 하시면요. 내가 10만 불의 재산을 우리 누군가한테 줬어요. 자녀분한테 줬어요. 그럼 10만 불. 그러니까 월 10,000불씩이니까 10개월 동안 이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10개월이 벌칙 기간이 되는 겁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재산을 넘길 때 최근에 시작된 제도예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홈케어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게 커뮤니티 베이스드 롱텀 케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 하시는 홈케어의 경우에도 30개월간 자산 이전 기록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2021년도, 원래 20년에 시행하려다가 코비드 19 때문에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 7월 1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 홈케어의 경우에도 재산 이전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그러면 내가 이거 몰랐으니까 메디케이드 이미 받고 있는데 이 집을 이렇게 팔아야 되겠네요. 또 이전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집을 그래서 이렇게 파시게 되면 또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 지금 집이 있는 것을 5년 600, 우리가 5년 600 뒤로 보는 거요. 5년 600 또는 30개월입니다. 30개월 600, 그러니까 홈케어는 30개월, 또 그 롱텀 케어 같은 경우에는 5년, 60개월이죠. 600 피어리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이전에 주택이나 이런 자산들의 이전을 마치게 되시면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롱텀 케어를 커버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그걸 통해서 롱텀 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 계획하신다고 하시면 돈만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65세에 은퇴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한 85세 살 거니까 한 20년 살 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 20년을 내가 어떻게 지내실 수 있는지, 은퇴 준비를 위한 것, 그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은퇴 생활을 지키질 못할 때, 그러니까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많은 분들 그 예상치 못하게 롱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 겨울에 빙판에 넘어지셔도 롱텀 케어에 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니까요. 또,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의인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한 그런 상황 때문에 롱텀 케어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롱텀 케어에 대한 대비도 준비를 같이 하셔야지만 은퇴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롱텀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에게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롱텀 케어 이제 주택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시는 게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메디케이드를 준비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 KCNB TV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